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맞아요,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요,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백질이 어떠한 입체 구조를 갖는가, 그리고 그것이 기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탄소화합물 중에 하나,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었던 핵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핵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그래서 오늘의 해시태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 핵산 역시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고분자 탄소화합물일 테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랑 그 단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되셨죠? 두 번째는 이 핵산의 종류래요. 우리 친구들은 종류 중에 하나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DNA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DNA와 RNA가 각각 구조는 어떻게 다르고 또 하는 일, 그 기능은 어떻게 다른지 DNA와 RNA 두 개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하기에 앞서서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올라갈 사진 한번 만나봐야겠죠? POTD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에요. 보면 어때요? 선생님, 단백질 공부 막 시작할 때도 그 사진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요, 더 어려워 보여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이 핵산을 공부할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친구들 지금 한 번에 이 사진을 다 이해한다?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굵직하게 한번 보시면 위에는 뭔가 꼬여있는 구조가 보이네요. 아, 그냥 얘 뭔가 꼬여있구나. 그리고 그 옆에 봤더니요, 인산, 당, 염기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염기 옆에 봤더니 네 종류가 보여요. 아데닌, 뭐라고 써져 있어요?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얘네가 도대체 다 뭘까? 그리고 아래를 봤더니요, 이번에는 위에 거보다는 조금 단순해 보이네요. 한 가닥처럼 보이고요. 역시 여기에도 인상, 당, 그리고 염기가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아까는 아데닌, 타이민이었는데 여기는 유라실이라는 게 보이고요.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이 써져 있네요. 도대체 얘네는 다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 친구들은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핵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요, 아, 선생님 이 사진도요, 별거 아니었네요 라고 우리 친구들 분명 이 사진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해시태그부터 만나볼게요. 핵산의 단위체에 대해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핵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핵산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익숙한 용어로부터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3학년에서 5단원을 공부할 때 뭐 공부했냐면 생식과 유전 공부했어요. 그때 세포 분열, 선생님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공부할 때 선생님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염색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나요? 정말 질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 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DNA부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건가, 저런 모습일 건가, 혐알기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미맹일 건가, 아닐 건가, 이 모든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 뭐라고 했냐면 DNA입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때 이 DNA가요, 단백질과 둘둘 감겨서 멀리서 보면, 여기 그림 보면요, 저렇게 멀리 가서 보니까 실처럼 보인대요. 우리는 그것을 실사자를 써서 염색사입니다. 그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염색사 실의 형태로 그냥 세포의 핵 안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던
세포 분열할 때만, 그죠? 세포 분열 시에만 얘네 잘 갈라지라고 응축된 막대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것을 우리는 염색체예요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염색체는 핵 안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결국 이 핵은 세포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걸 더듬어 보면 결국 DNA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핵 안에 존재하는 거네요. 자, 그림에서도 보시면 여기 단백질 보여요? 그리고 요게 DNA래요. 그럼 DNA가 단백질 둘둘둘둘 감고 있어서 쭉 따라가면 실처럼 보이는 거 염색사. 그럼 세포 분열할 때만 응축된 막대 형태로 나타나요. 염색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질문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 다시 말하면 생물의 특징이 이럴 건가 저럴 건가 유전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는 게 DNA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럼 선생님, 우리가 흔히 쓰는 유전자는 뭐예요? DNA가 유전 물질이면 유전자도 유전 물질 아니에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했어요. DNA랑 유전자랑 뭐가 달라요? 자, 그럼 우리 그림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뭐래요? 그게 DNA래요. 근데 이 DNA의 특정 부위, 요 부위를요 유전자 A라고 되어 있죠. 즉 정의로 돌아가 볼게요. 정의로 돌아가 보면 생물의 특정 형질 중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즉 DNA의 특정 부위, 그걸 우리는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DNA는 유전물질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면 그 특정 부위가 바로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우리가 이 내용은요 중학교 때 다 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DNA가 단백질 만나서 염색사 되고, 염색사가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 되고, 얘가 핵 속에 있고, 다 공부한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 뭐 공부하나요? 근데 중학교 때는요 그냥 유전 물질이 DNA예요 하고 넘어갔다고요. 그럼 오늘은 도대체 이 DNA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DNA는 뭐가 결합해서 DNA가 되는 거야? 바로 이 DNA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요. 원래의 질문 뭐였어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뭐냐? 우리 여기에서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볼 때 우리가 무슨 얘기 했냐면 물이라는 것이 7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물을 제외하고 18%를 차지하는 게 단백질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백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더더더 가보니까 뭐 있어요? 1.5%의 핵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1.5%를 차지하고 있는 핵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그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여러 원소가 결합하고 있는 무슨 화합물? 좋아요. 탄소 화합물.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핵산 역시 탄소 화합물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핵산이 탄소 화합물이래요. 탄소 화합물은 고분자였다고, 고분자. 그럼 고분자라는 건 가장 작은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고분자였어요. 그럼 선생님 보세요. 지금 결국 고분자라는 건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시면 오늘 배울 고분자는 핵산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핵산 역시 어떠한 단위체가 결합해서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먼저 이 단위체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단위체의 이름이요, 너무너무 생소한 이름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낯서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낯선 거예요. 그냥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요 또 길어요. 그러니까 그냥 낯선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단백질이 아미노산 이렇게 됐던 것처럼 오늘 핵산도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애가 뉴클레오타이드 반복적으로 결합하면 그냥 핵산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름이 조금 길고
낯선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 단백질 공부할 때도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돼요. 그러니까 뭐부터 배웠어요? 아미노산의 그렇죠. 구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오늘도 우리 핵산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떤 구조인지를 보고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는 방법을 배우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요. 진짜 잘한 겁니다. 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런 핵산의 종류에 선생님 뭐가 있다고 했었죠?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얘기했던 DNA 있어요. 그죠? DNA와 RNA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벌써부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고 뉴클레오타이드 처음 듣는 거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면 지금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핵산 된다고 했다고요. 그럼 이 핵산에 종류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DNA와 RNA 있다 그랬어요. DNA와 RNA가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DNA든 RNA든 뭐가 결합해서 된대요?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된다고요. 자,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부터 우리 먼저 알고 가자고요.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봤더니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인산이라는 게 하나 있대요. 여기 동그란 거 인산. 그냥 이름이에요. 얘 인산. 이렇게 오각형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요. 당이라고 부를 거예요. 당. 그러니까 인산과 당이 결합해 있어요. 또 당이요. 염기라고 되어 있는 거랑 결합돼 있대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된 그냥 이런 구조를 갖는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미노산 공부할 때 지금은 아미노산 하면 한 번에 딱 떠오르지만 처음 공부할 땐 뭐 이런 낯선 구조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얘도요. 그냥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애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하나 결합한 애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얘네가 결국 핵산인 DNA와 RNA를 구성할 거예요. 근데 인산은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DNA와 RNA를 좀 구분할 건데 DNA를 구성하는 당이 있고 RNA를 구성하는 당이 따로 있대요. 선생님 복잡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좀 복잡해도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DNA를 구성하는 당을 지금부터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말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D, 없다는 거예요. 뭐가? 옥시는 산소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원자. 그러니까 리보스라는 당에서 산소 원자 하나가 없는 거래요. 그게 DNA를 구성하는 당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리보스는 뭔데요? 이 리보스가 RNA를 구성하는 당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산은 똑같아요. 얘는 똑같아. 근데 DNA를 구성하는 당은 산소 원자 하나가 없는 디옥시리보스. RNA는요. 그냥 리보스. 얘네 둘이 당이긴 당인데 구성하는 당의 종류가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당의 종류만 다르면 참 좋겠는데 염기의 종류도 조금 달라요. 완전히 다 다른 건 아니고 자, 보시면 이제 이 염기는 몇 종류가 있냐면 4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에 뭔가 있는지 봤더니 아데닌이라는 게 있대요. 아데닌, 그러면 얘를 아주 간단한 A라고 표현할 거예요. 앞으로 A는 얘 아데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타이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 뭘로 나타낼 것 같아요? 타이민, 그렇지. T로 나타낼 거예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아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 뭘로 나타낼까요? G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또 사이토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C로 나타낼 거예요. 즉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4종류인데 ATGC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있는 거예요?
그렇지, 4종류 있는 거예요. 왜? 인산당은 항상 똑같아요. 거기에 염기가 아데닌일 수 있어요. 타이민일 수 있어요. 구아닌일 수 있어요. 사이토신일 수 있어요. 총 4종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냥 똑같은 염기를 가지면 참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기 좋겠는데 이 RNA의 염기는요.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은데 DNA가 타이민을 가지고 있다면 RNA는 유라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을요, 우리 친구 좀 구분해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요, DNA를 구성하는 당은 뭐야? 디옥시리보스예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뭐야?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RNA를 구성하는 당은 뭐야? 리보스예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뭐야?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요.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거 2개가 정리가 돼야 유클레오타이드 단위체잖아요. 단위체가 정리가 돼야 이거 연결도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되셨을까요? 좋아요. 먼저 뉴클레오타이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한대요. 왜요? 단위체가 결합해야 핵산 DNA든 RNA든 만들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자고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결합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이름이 어려웠죠, 여기는. 아미노산보다 훨씬. 근데 결합은요, 훨씬 간단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눈에 여기 보니까 인산, 당, 염기예요. 1대 1대 1? 얘 그럼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뉴클레오타이드. 좋아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이 뉴클레오타이드와 아래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결합해야 돼요. 얘네가 결합해야 핵산을 만들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결합하는가 봤더니 위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랑 그 다음 결합할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요. 요렇게 결합을 한대요. 자, 그럼 이 밑에도 혹시 뉴클레오타이드 있다면 여기에 있는 당과 그 다음에 인산이 결합하겠죠. 우리는 이거의 이름을 당, 인산,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요거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인산, 당, 염기. 여기도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예요. 인산, 당, 염기. 각각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결합할 거예요. 뭐와 뭐가 결합해야 된다고요? 위에 있는 당이랑 아래에 있는 인산이 결합한대요. 당, 인산, 결합. 당, 인산, 결합.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적으로 당, 인산 결합을 하겠네요. 맞아요. 그럼 우리 펩타이드 결합 계속 많아지면 다량의 라는 뜻 뭐였어요?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요, 뉴클레오타이드가요, 계속적으로 다량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된대요. 그럼 얘 뭐가 될까요? 그렇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 또 다른 모형으로 한번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조는. 구조는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어떤 모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산, 여기에 뭐 있어요? 당, 염기.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어요. 근데 뭐와 뭐가 결합한다 그랬어요? 뉴클레오타이드끼리 결합할 때는 앞에 있는 당에 뒤에 있는 누가 결합한다? 인산이 결합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끼워지면 되겠네요. 그 밑에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당인산 결합을 통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결합하고 있네요. 다량의 뉴클레오타이드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면 결국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어려워요. 네. 이 뉴클레오타이드 먼저 인산, 당, 염기 1대 1대 1 요거부터 보시고 당이랑 인산이 결합하면 그렇죠. 당인산 결합. 그걸 통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만들어집니다. 라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핵산의 단위체가 뭐예요, 일단?
핵산이 DNA가 되었든 RNA가 되었든 단위체는 똑같았어요. 누구?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에 누가 결합해요? 인산이. 그리고 당, 인산, 그 다음에 또 누구? 염기가 결합한다고. 얘네가 1대1대1로 결합하는 거였어요. 그쵸? 결합한 형태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워서 DNA의 당과 RNA의 당이 달랐다고요. RNA의 당이 그렇죠. 좀 짧으네. 리보스. 근데 이 리보스에서 산소 혼자 하나가 없어요. 누가 DNA를 구성하는 당은. 그래서 이름이 뭐였어요?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DNA는 당으로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RNA는 그냥 리보스를 가진다. 당부터 먼저 정리해 보셔야 돼요. 아, DNA 디옥시리보스, RNA 리보스. 반복하시다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볼게요. 핵산의 단위체는 핵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뭐가 하나씩 결합한 거예요? 뭐가 1대1대1로 결합한 거예요? 우리 구조 봤잖아요. 동그랬던 애, 인산, 오각형으로 보였던 애, 당, 그 다음에 네모칸에 있었던 염기라고요. 그러니까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물질이 바로 핵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문제만 더 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핵산의 구성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봤더니 얘 이름 우리 알아요. 아, 얘 이름 선생님 인산이죠. 좋아요. 얘 당일 거예요. 그리고 염기니까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해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좋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 읽어볼게요. DNA의 한쪽 가닥에서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그럼 우리 결합하는 건 앞에 누가? 당, 그죠? 그럼 나라고 돼야겠네요. 당에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당이랑 뭐랑 결합해요? 그 다음에 인산이었잖아요. 인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가 결합해야 되니까 가가 연결된대. 즉 기억은요. 너 당인산 결합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우리 알고 있어요. 맞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 DNA와 RNA에는 동일한 종류의 나는 지금 당이에요. 당이 포함된다? 근데 이거 우리 강조했던 거예요. DNA의 당은 뭐예요? 산소 원자 하나가 없는 디옥시리보스. RNA는요? 그냥 리보스. 근데 지금 동일한 종류래요. 그럼 이거 틀렸죠. 우리는 이름까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귿에 봤더니 DNA와 RNA에 포함되어 있는 염기는 각각 4종류래요. 우리 이거 봤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이건 뭐예요? DNA를 이루는 염기의 4종류. 그러면 RNA를 구성하는 건 뭐뭐 있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고 타이민 없고 그렇죠. 유라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어쨌든 4종류 있어요. 맞는 얘기죠. 그럼 이 친구들 니은을 빼고 기역과 디귿을 골라준 정답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사실은 기본 골격 구조인 뉴클레오타이드 자체가 우리 친구들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DNA와 RNA를 구분해서 당의 종류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염기의 종류를 기억하는 건 이해를 넘어서 그냥 먼저 이해를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그냥 이해하려고 넘어가면 언젠가 우리 친구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DNA, RNA, 당은 어떤 종류고 염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핵산의 단위체인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이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 찾아봤다고요. 그러면서 DNA, RNA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언급했는데 도대체 그럼 DNA는 어떻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고 있는지, 또 RNA는 어떻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두 번째 해시태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같이요.
이제 먼저 DNA에 대해서 또 RNA에 대해서 각각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인산, 당, 염기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이 당의 종류가 그리고 이 염기의 종류가 DNA랑 RNA랑 다릅니다. 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RNA 먼저 정리해 볼게요. RNA에서 당은 누가 결합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당의 종류는 리보스예요. 우리 이 얘기했어요. 또 염기는 4종류가 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DNA나 RNA나 똑같았어요. 근데 누가 달라요? 타이민 아니고 유라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요. 여기에 있는 당과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결합할 거예요. 당인산 결합. 근데 이때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요. 당은 리보스고 염기는 이 4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한번 표현해 보면 요거는요. 다 리보스예요, 지금.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아데닌, 얘는 유라실, 얘는 구아닌, 얘는 사이토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당인산 결합에 의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래요. 이게 다래요.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요렇게 인산이 바깥쪽으로, 그죠? 인산당이 골격을 이루고 안쪽에 지금 염기가 있는 요게 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국 지금 RNA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당이 리보스고 염기가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일 때 이때 당과 인산이 결합하는 당인산 결합에 의해서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게 되면 그게 바로 RNA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라고 되었다면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DNA만 하면 돼요. 자, DNA로 가봅시다. 자, 근데 DNA에서는요. 조금 복잡하대요. 우리 앞에서 그림을 봤을 때도 뭔가 DNA는요. 꼬여있는 구조 한 가닥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구조처럼 보였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DNA는요.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자, 그럼 똑같아요. 이 반쪽을 쭉 잘라서 이쪽만 봅시다. 당. 어떤 당이어야 돼요? 그렇지. 디옥시리보스여야 돼요. 왜? 얘 DNA니까. 그죠? 디옥시리보스고 염기는 뭐뭐 돼요? 아데닌이거나 아니면 사이토신이거나 타이민, 유라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라실은 RNA를 구성하는 염기니까. 타이민, 그 다음에 구아닌. 아, 요런 염기들이 당인산 결합을 통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한 가닥이 아니고요. 염기와 염기가 서로 맞닿아 있는 구조래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요. 그냥 아무 염기나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다른 염기가 그냥 결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전혀 아니고 아데닌이라는 애는요. 누구만 좋아하냐면 타이민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한대요. 또 구아닌은요.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타이민은 누구랑만 결합한다는 거예요? 아데닌하고만. 구아닌은 누구랑만 결합한다는 거예요? 사이토신하고만. 그러면 선생님, 아데닌이 구아닌과 사이토신하고는 결합 안 하나요? 결합 안 한다는 거예요. 아데닌은 무조건 타이민하고만 결합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상보적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하고만 결합하는구나. A랑 T는 항상 짝이구나. 그 다음에 구아닌은요. 항상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대요. 즉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가 서로 맞닿아서 서로 다른 염기끼리 결합을 할 건데 그 결합 사이에는 항상 상보적 결합,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상보적 결합을 통해서 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서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DNA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냥 한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RNA. 대신 RNA를 이루는 당, 염기는 좀 종류가 달랐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가 서로 상보적 결합하면서 꼬여있는 나선형의 이중 나선 구조가 되면 그게 DNA.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작은 부분에 보면 지금 바깥쪽에 당인상 골격이 있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인상과 당이 결합해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염기가 상보적 결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보면 염기가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지금 쭉 결합되어 있는데 그냥 일자로 쭉 결합한 게 아니고 얘네가 결합할 때 서로 짝을 이루어서 결합하는데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 모양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대해 봤더니 여기 이렇게 막 꼬여있는 구조 보이죠? 그리고 보면 구아닌은 진짜 사이토신하고만, 여기도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만, 타이민은 아데닌하고만. 아, 얘네 염기가 서로 맞닿아 있는데 상보적 결합하는구나. 그걸 바로 우리는 DNA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DNA 볼게요. 주로 우리 핵 속에 분포한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죠. 그죠? DNA가 주로 핵 속에 있어요. 근데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건 앞에서 했던 거죠. 두 가닥. 당인상 결합에서 만들어진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걔네가 바깥 골격을 만들 거고 안쪽에는 서로 다른 염기가 그냥 막 결합하는 게 아니고 얘네 짝꿍이 있대요.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이루어서 그냥 쭉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나선형의 꼬인 구조로 돼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통해서, 염기가 상보적 결합 통해서 이중 나선 구조를 갖는 걸 DNA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RNA와 DNA 아예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루고 있는 당의 종류도 다르고 염기의 종류도 일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RNA,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DNA는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다른 염기가 상보적 결합하면서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를 갖는다.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제 뭐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런 DNA가, 이런 RNA가 뭐 하는 건가요? 무슨 기능 하는 거예요?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죠. 자, 봅시다. 자, 먼저 DNA에 대한 기능이에요. 자, DNA가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가 상보적 결합하면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라 그랬어요. 근데 이 DNA를 형성할 때 DNA 염기 서열에 어떤 게 저장되는 거냐면, 염기가 어떻게 서열이 만들어져서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국 유전 정보가 거기에 저장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형질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이요. 아, 이 DNA에 어떤 염기가 어떤 순서로 올 건지가 결국 우리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대요. 근데 이때 저장된 이 유전 정보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미노산이 막 배열해서 결국 누굴 만드냐면 단백질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럼 단백질,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이었던 이 단백질을 합성해 DNA가 관여할 거라는 거예요. 왜? 유전 정보 저장을 DNA 염기 서열에 했거든요. 아, 이 DNA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 저장됐어요. 이 저장된 유전 정보 가지고 단백질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단백질 합성하게 되면 단백질의 복잡한 입체 구조에 따라서 뭘 해요? 기능이 결정되죠. 그 기능 따라서 여러 가지 생명 현상 조절하고 몸을 구성하는 물질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럼 결국 단백질까지 만들어서 단백질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건 DNA에 있는 염기가 어떤 서열로 되느냐? 즉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아, DNA는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조절하는데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DNA의 염기의 서열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랬어요? 그 저장한 유전 정보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봐요. DN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요. 진짜 중요해요.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굉장히 막 돈이 많은 회장님 집에 큰 액자가 있고요. 그 액자를 탁 치우면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 들어있을 것 같은 금고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 드라마 보다 보면 그 금고가 자주 나오던가요? 자주 안 나와요. 왜냐면 거기에는 항상 중요한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일 때만 그 금고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금고 안에 있는 물건은요. 드라마에 잘 출연도 안 하고요. 그 금고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DNA에는요. 우리 몸의 형질 굉장히 중요한 게 저장돼 있다고요. 얘가 막 햇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혹시라도 이 유전 정보 유실되거나 이상해지거나 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DNA는요. 핵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 단백질 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요. 핵 밖의 세포질에서 합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 핵 밖으로 유전 정보를 줘야 단백질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DNA는 못 나온대요. DNA는 안 나가고 유전 정보만 어떻게 줘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그렇지. 얘를 전달할 애가 필요한 거야. 아, DNA가 나는 안 나갈 건데 이 유전 정보 저 밖에 단백질 합성하는 저기까지 데려다 줘. 네가 데리고 가서 전달해줘. 운반해줘. 그 전달하고 운반하고 합성에 직접 관여할 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걔가 바로 누구겠어요? 걔가 RNA가 되는 거예요. 봅시다. RNA예요. DNA가 가지고 있었죠. 유전 정보. 근데 이 유전 정보요. 그 회장님의 액자 뒤에 있었던 그 보물 창고에 있었던 것처럼 그 비밀 문서 절대로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잘 안 움직여요. 핵 밖으로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전달해줘야 될 애가 필요해요. 걔가 RNA예요.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할 건데 그때 유전 정보를 뭐 해야 돼요? 거기까지 전달해줘야 돼. 전달. 얘는 이제 핵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DNA는 핵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RNA는 DNA한테 그럼 유전 정보 줘 해서 받아요. 그리고 핵 밖을 나가서 단백질 합성하는 데까지 가서 이게 유전 정보래. 이대로 단백질 너 합성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애가 RNA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전달하거나 그럼 거기까지 갔으니까 단백질 합성에 직접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RNA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RNA의 역할에 따라서 좀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친구들 가볍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M이라는 건 메신저예요. 말 그대로 저쪽으로 너 전달해. 이런 얘기죠. 가서 이거 전달해줘. 메시지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T는요. 얘 운반하라는 거예요. 운반. 그런 RNA가 있어요. R은요. 거기 리보솜이라는 데서 단백질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데 합성하는데 필요한 RNA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됐고 결국 DNA는 핵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럼 핵 밖까지 이 유전물질 전달할 애 필요하겠죠? 걔가 바로 RNA의 기능이고 결국 얘가 단백질 합성 과정에 직접 작용하는 애였다. 그리고 그림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왜요? 얘는 두 가닥이에요? 아니죠. 한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는 RNA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도 어떻게 됐어요? DNA 공부했고 RNA 공부했고 DNA는 DNA대로 핵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RNA는 RNA대로 DNA한테 유전 정보 받아서 단백질 합성하는 데까지 핵 밖을 나와서 가는 거예요. 되셨죠? 좋아요.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DNA는요. RNA는 몇 가닥? 그렇죠?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DNA는 몇 가닥? 두 가닥.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가 맞닿아 할 건데 똑같은 애들이 다요? 아니죠.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서로 다른 염기인데 대신 얘네 상보적 결합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염기 사이에 꼭 짝을 이루어요. 그렇게 결합해서 이중나선 구조를 만든다라는 내용 같이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관련이 깊은 것끼리 바르게 연결하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뭔지 거꾸로 찾아볼게요. 자, 다양한 입체 구조를 형성한대요. 입체 구조? 이거 우리 언제 했더라? 체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다양한 3차원의 복잡한 입체 구조. 이거 단백질 얘기하는 거네요. 좋아요. 자, 그럼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가닥 하면 뭐예요? 그렇죠. RNA. 리보스 가진다. 당이 리보스. RNA 확실하네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단백질 얘기하는 거네요. 체내의 대사작용 조절. 단백질 맞네요. 그 다음에 이중나선 구조. 이거 나오자마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거 뭐예요? 그렇죠. DNA 맞는지 확인. 유전 정보 저장. 만약에 전달이라면 달라요.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건 누구? DNA. 자, 그럼 연결해 봅시다. 단백질은 어디 연결해야 돼요? 기역과 디귿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DNA는 이중나선 구조였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RNA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핵산의 종류는 우리가 뭐뭐 봤어요 오늘? 그치? 핵 안에 유전 정보 저장하는 DNA, 이제 얘한테 받아서 전달하는 RNA. 그러니까 RNA와 DNA가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 좋아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래. 오늘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거잖아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맞죠? 좋아요. RNA는 단일 가닥에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돼 있고,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갖네요. 그럼 당연히 맞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의 종류? 그럼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인데 이 당이 RNA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리보스. 근데 이게 DNA는 산소 원자 하나가 없는, 그렇죠, 디옥시리보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리보스던지 디옥시리보스던지. 근데 갑자기 당의 종류는 4가지래요. 이거 아마 뭐랑 헷갈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치, 염기. 염기는 4개였잖아요. 당이 아니라 염기의 종류는 4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체내의 단백질 합성에는 DNA와 RNA가 모두 관여하네요. DNA는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고, 그 저장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RNA는 이제 직접 가서 직접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관여하는 거 맞는 거죠. 되셨나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림은 간은요, 뉴클레오타이드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인산, 얘는 당, 그쵸, 당, 얘는 염기. 근데 지금 당과 염기가 DNA인지 RNA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봤더니 나와 다는 DNA와 RNA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봤더니 얘는 두 가닥, 얘는 한 가닥이에요. 그럼 바로 알지, 우리는 이제. 얘 두 가닥이면 얘는 DNA라는 얘기고, 얘는 한 가닥이면 얘는 RNA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A와 B는 당 아니면 염기래요. 이 정도는 알지. 우리 이게 당이고 이게 염기잖아요. 근데 여기 더 큰 힌트를 줬는데 뭐냐면 염기는 타이민일 거래요. 그럼 타이민은 RNA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 RNA는 유라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타이민은 누구만 구성해요? DNA만 구성해요. 그럼 얘가 타이민이란 얘기는 나인, DNA죠. DNA만 구성할 수 있는 게 타이민이죠. 그러니까 DNA 구성하는 게 지금 가의 뉴클레오타이드일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정정합니다. 이 염기, 타이민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인 거죠. 되셨죠?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는 나의 단위체네요. 그럼 가가 뭐예요? 얘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 누구의 단위체였어요? DNA의 단위체였어요. 그럼 보면 DNA의 단위체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나는 염색체를 구성한다. 근데 나가 뭐였어요? RNA. 우리 염색체 구성하는 거 뭐였죠? DNA가 단백질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걸 멀리서 보면 염색사로 보였고 세포 분열할 때만 염색체 됐으니까 얘는 나와 연결이 돼야 돼요. DNA와. 그쵸?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보기. 나와 다에 포함된 기억의 종류는 동일하다? 나와 다에 DNA와 RNA에 포함된 당의 종류가 동일하네요. 리보스, 그 다음에 디옥시리보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서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 1번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림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DNA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염기가 서로 맞닿아서 상보적 결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구아닌이라는 건 여기에 사이토신 결합할 거고 얘가 타이민이라는 건 여기에 아데닌 결합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사이토신 그리고 아데닌이에요. 자, 그럼 사이토신, 아데닌 순서였어요. 보시면 기억은 리보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억이 지금 당인데 리보스는 RNA 구성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DNA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디옥시리보스라고 해야 되니까 얘 틀린 보기. 그죠? 그리고 가가 지금 우리가 찾았던 사이토신이고 나는 아데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2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얘도 틀린 보기.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대요. 염기가 서로 맞닿아서 상보적 결합하고 꼬인 이중나선 구조하고 있는 DNA입니다. 그럼 디귿만 옳은 보기가 돼서요. 친구들 정답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이제 조금 생소했던 도대체 DNA가 뭐고 도대체 RNA가 뭐야 라고 시작했지만요. 이제 보니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처음 봤던 바로고 POTD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 사진 보면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하고 있고요. 당의 종류도 다르고 지금 봤더니 염기가 DNA에는 타이민, 그리고 RNA에는 유라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DNA는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RNA는요. 1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잘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각각의 기능까지 우리 친구들은 잘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요. 용어도 낯설고 개념도 좀 낯설었던 핵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봤습니다. DNA, RNA 이 내용도 어려운데 이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는요. 인산당, 염기 뭐 하나 익숙한 용어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습할 때요.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물질들 중에서 요즘에 많은 단점들을 보완하고 나오는 바로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